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존슨앤드존슨, 티커 JNJ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2021년 1월 21일 수요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장이 열리기도 전에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 존슨앤드존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뭐랄까, 소비재 공용의 껍질을 벗고 이제 혁신적인 제약, 또 의료기기 회사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 과거의 유산인 탈크 소송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맞아요. 과연 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을지 오늘 발표된 실적이 그 첫 번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JNJ 하면 60년 넘게 배당을 늘려온 그 배당 킹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건 뭐 반세기가 넘도록 오일 쇼크나 닷컴 버블, 금융위기 같은 온갖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주주들한테 주는 돈을 줄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사업이 안정적이라는 최고의 증표죠.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런 JNJ가 소비재 사업부, 이제 캠뷰를 떼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이번 실적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 성적표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죠. 시장의 기대랑 비교해서 결과가 어땠나요? 한마디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아주 단단한 실적이죠. 오,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그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매출이 24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245억 달러? 네. 예상치가 241억 5천만 달러였으니까 뭐 가볍게 뛰어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9.1%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9.1%요? JNJ가 무슨 스타트업도 아니고요. 이 거대한 회사가 분기마다 거의 10% 가까이 성장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헬스케어 기업이면 한 2, 3%만 성장해도 선방했다 이런 평가 받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JNJ 같은 거대 기업이 이 정도 성장을 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다는 뜻이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실적이 터져나온 거죠? 그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이노베이티브 메디슨, 그러니까 혁신의학 사업부가 있었어요. 특히 항암제 포트폴리오의 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항암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들인가요? 핵심 동력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랑 가빅티였어요. 아, 다잘렉스. 네, 이 다발성 골수종이 혈액암의 일종인데 아직 완치가 어려운 분야라 효과 좋은 신약이 나오면 시장을 아주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 영역이거든요. JNJ가 바로 이 시장을 지금 휘어잡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약물인 그 다잘렉스의 활약이 이번에도 대단했나 보네요. 네, 이번 4분기에만 다젤렉스 매출이 3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37억 달러를 그냥 가뿐히 넘어섰어요. 와. 덕분에 이 혁신의약 부문 전체 매출은 작년보다 10%나 성장했고요. 여기에 또 수술 로봇이나 인공관절 같은 의료기술, 즉 메드테크 부문도 7.5%라는 아주 견고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실적을 든든하게 받쳐줬습니다. CEO인 호아킨 두아토가 2025년은 JNJ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도약의 해였다고 평가했던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사실 CEO들은 늘 자기 회사에 되게 좋게 말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숫자가 그 말을 그대로 증명해 준 셈이죠?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네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흐름이 계속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회사 측에서는 앞으로의 계획, 그러니까 2026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컨퍼런스 콜에서 힌트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 그 가이던스 역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자신감이 아주 넘쳤습니다. 2026년 연간 매출 목표로 1,000억 달러에서 1,010억 달러 사이를 제시했거든요. 우와, 1,000억 달러요? 시장 예상치가 한 989억 달러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훨씬 높네요. 맞습니다. 이거 좀 과한 자신감은 아닐까요? 보통 회사들은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잡기 마련인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자신감의 근거를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첫째는 포트폴리오 재편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경영진이 쇼크웨이브, 아비오메드 같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심혈관 중재 시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리더가 됐다. 이제 우리는 고성장, 고마진 영역에 완벽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군살은 빼고 근육만 남겼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더 날렵하고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월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J&J의 주력 의약품이었던 스텔라라의 특허 만료였거든요. 아, 맞아요. J&J도 이제 한물 같다 이런 보고서도 막 쏟아졌었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면역학 분야에서 교과서적인 세대 교체, 즉 텍스트북 트랜지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교과서적인 세대 교체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그게 무슨 뜻이죠? 후속 약물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트램피어의 성장세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특허가 만료된 스텔라라의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와, 가장 큰 우려를 완벽한 성공 스토리로 바꿔버렸다는 그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이런 근거들이 있으니 매출 1,000억 달러 돌파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계획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와. 들어보니 정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만하네요. 실적도 최고, 미래 전망도 최고. 그럼 당연히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폭등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쏟아졌는데도 실적 발표 후 장전 거래에서 주가가 2% 넘게 하락했고 정규장에서도 결국 1.1%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네. 아니 왜요? 그렇게 완벽한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떨어졌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J&J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는 과거의 유령, 탈크 소송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아,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실적 발표 바로 전날 이 소송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정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 J&J는 우리 베이비 파우더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아니다. 피해자 측 전문가들의 주장도 재판에서 증거로 다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아, 그럼 J&J의 핵심 방어 논리 하나가 크게 흔들린 셈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소송에서 J&J가 훨씬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 퍼진 거죠. 와, 견고한 실적과 빛나는 미래 전망이라는 이 맛있는 음식 위에 소송 리스크라는 재를 확 뿌려버린 셈이에요. 월가 전문가들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겠네요. 경영진은 뭐라고 답했나요? 네, 물론 질문이 나왔죠. 경영진은 최근의 편결은 과학적 사실과 배치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털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회사의 현재와 미래는 너무나도 밝은데 이 과거의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 형국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저희 같은 투자자는 지금의 존슨앤드존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은 이 회사의 성장 전략이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다는 점이에요.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항암제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종양학 분야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거든요. 다른 대용 제약사들이 전부 비만 치료자라는 골드러시에 뛰어들 때 J&J는 한 발 물러서서 자신들의 텃밭인 항암제에 집중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화제성에서 밀릴 수 있지만 이 항암제 시장은 인구 고령화랑 맞물려서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성장이 보장된 시장이거든요. J&J는 반짝 스타가 되기보다 조용한 강자로 남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셈이죠.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이 지금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 즉 리스크는 역시 그 탈크 소송이겠군요. 네. 이 모든 장밋빛 성장 스토리에 탈크 소송이라는 아주 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익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소송 관련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또 최악의 경우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 불확실성 때문에 회사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들어보니 결국 종양학과 의료장비라는 최첨단 트윈터보 엔진을 달았는데 동시에 탈크 소송이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싣고 달리는 자동차 같아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J&J의 혁신적인 신약 파이프라인과 메드테크 부문의 성과를 꾸준히 추적하면서도 동시에 이 탈크 소송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만 J&J의 전체 그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존슨앤존슨은 정말 거대한 기회와 심각한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네요. 회사 측은 분명 항암제 분야의 압도적인 성장이 결국 이 소송 리스크를 덮어버릴 거라고 믿는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 달러에 달할지도 모르는 이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헬스케어 거인의 장기적인 혁신과 성장 스토리에 투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본인 자신의 답이 J&J 투자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존슨앤존슨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내용과 주가 반응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